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과서 144쪽에서 147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화면에 보면 그림이 두 가지 보이죠? 자, 첫 번째 그림. 자, 개천에서 용난다 라고 하는 글자가 있네요. 자, 귀여운 용이 보이죠? 자, 우리 개천이 뭐예요, 개천? 바닥이 깊지도 않고 훤히 보이는 그런 얕은 천이죠. 그 얕은 천에서 자, 엄청나게 큰 용이 난대요. 자,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우리 개천은 가정 배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별로 좋지 않은 가정 배경에서 엄청나게 성공한 용이 나타난다라는 거네요. 자, 반면에 두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안 난대요. 국민의 81%가. 보니까 취직하고 싶어용, 정규직 기대도 안 해용, 결혼 포기했어용, 희망이 없어용, 몰라용, 건강하게 접었어용, 출산 계획 없어용, 다 포기했어용. 우리 M4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자 그런 말도 있죠. 자 보니까 용용용 울음소리만 가득하대요. 근데 용은 나오지 못한대요. 자 첫 번째 하고 두 번째가 다른 게 뭐예요? 첫 번째는 가정 배경이 이렇더라도 성공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내 주변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성공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우리 개방적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 사회는 너무 사회가 폐쇄적이다 보니까 개인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사회 이동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번 시간에 이 내용을 가지고 개천 구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계층 구조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구조는 앞부분에서 배웠을 때 큰 틀이라고 했었죠. 구조는 큰 틀이에요. 큰 틀. 큰 틀. 맞죠? 사회 계층이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우리 사회는 불평등해요. 노력과 능력에 따라서 또는 가정 배경에 따라서 희소 가치를 누구는 많이 가지고 누구는 적게 가질 수밖에 없어요. 맞죠? 이 불평등을 범주화 시켜 놓은 것을 우리는 사회 계층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평등을 범주화 시켜 놓아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틀이라고 보면 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사회 계층 구조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사회 계층 구조는 우리 크게 상층, 중층, 하층,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많이 가진 사람들을 범주화시켜서 하나로 묶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사회 계층 구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부분에 배웠던 우리 반상제도, 양반상민제도, 계층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또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인도의 카스트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회 계층 구조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계층 구조를 자 크게 구분을 할 거예요. 하나는 폐쇄적. 폐쇄가 있으면 뭐도 있을까요? 그렇죠? 개방적 계층 구조로 구분을 할 겁니다. 자, 폐쇄적 계층 구조는 말 그대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사회 이동을 본다면 수직 이동이, 자, 계층이 이렇게 상중하로 나뉘어져 있을 때 이런 수직 이동이 용이할까요? 용이하다면 폐쇄라는 말을 안 쓰겠죠. 곤란해요. 근데 수평 이동은 괜찮아요. 자, 이런 이동 형태를 우리는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옆에 있죠. 수직 이동은 제한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우리 조선시대 뭐 장영실 이런 사람을 보더라도 노비였지만 높은 지위로 올라가잖아요. 허준 마찬가지. 그래서 가능하긴 하지만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요. 근데 수평이동은 가능한 이런 사회. 이런 사회라면 귀속지위, 우리 앞부분에서 배웠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지위. 귀속지위가 중시되는 사회고, 주로 어떤 사회? 전통사회. 봉건적 신분사회. 이런 사회에서 주로 나타나는 계층구조, 우리는 이것을 폐쇄적 계층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반상제도, 카스트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앞에서 그림을 봤다면 개천에서 용나지 못하는 그런 사회. 그런데 개방적 계층 구조래요.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사회. 그러면 계층을 이렇게 상중하로 나뉘었을 때 수직 이동이 용이하겠죠? 수평 이동은 수직이 가능한데 수평도 당연히 용이하겠죠. 자, 여기서 수직 이동, 수평 이동이 우리 가능이라는 말보다 용이하다라는 말을 씁시다. 더 적합하겠네요. 용이한 그런 형태. 그렇다면 성취지위,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지위로 가는 수직 이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는 성취지위가 중요시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맞죠? 이런 사회는 봉건 사회가 아니고 산업화로 인해서 신분제가 무너진 산업사회 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계층 구조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층에서 용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원해요? 아니면 용이 날 수 없는, 결국에는 계층이 재생산되는 그런 사회를 원해요? 계층에서 용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원하겠죠. 그런 사회라면 사회가 발전하는데 누구나 다 열심히 할 거고, 그 열심히 해서 높은 지위로 가게 될 거고, 그렇다면 발전과 사회 통합에 훨씬 유리해지겠죠. 맞죠? 여러분들도 개방적 계층 구조를 원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폐쇄적 계층 구조와 개방적 계층 구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뭘까요? 즉, 이 수직 이동이 가능하냐, 아니, 용이하냐, 곤란하냐, 이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 이동 가능성 정도에 따라서 라고 보면 되겠네요. 즉, 사회 이동이, 수직 이동이 용이하냐, 가능하냐, 아니면 곤란하냐, 따라서 구분을 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사회 계층 구조 한번 봅시다. 자,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나와 있네요. 자, 피라미드 어떤 모양? 여기 있죠? 삼각형 모양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상중하로 구분을 했을 때 어느 계층이 가장 많아요? 하층, 그 다음 중층, 그 다음 상층이 많은 형태가 되겠죠. 자, 이런 계층 구조는 어떤 사회? 우리 전통사회, 봉건적 신분사회에서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우리 과거 전통사회 보면 소수의 상류층, 그리고 조금 많은 중류층, 다수의 하류층으로 만들어져 있었잖아요. 자, 거기에 비해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고 나와 있네요. 다이아몬드형. 자, 우리 이거를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자, 나누었을 때 어느 계층이 많아요? 그렇죠. 중층이 많죠. 다음 하층, 상층. 뭐 누가 많든 별로 구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보편적으로 보면 하층이 많을 거예요. 근데 같아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중층이 더 많은 형태라는 거. 자, 중층이 더 많은 사회는 어떤 사회냐? 산업사회라고 나와 있네요. 왜? 중간관리층이 증가했기 때문에. 자, 우리 산업사회에서 등장한 제도가 있었죠. 대규모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등장한 제도. 어떤 제도였나요? 관료제였죠, 관료제. 맞죠? 자, 관료제는 우리 앞에서 피라미드형이라고 배웠는데, 피라미드형인데 왜 다이아몬드형 상관이 있나요? 라고 본다면, 자, 여기에서 피라미드형은 이 소수의 회장이 다수의 직원들을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중간관리층을 뒀어요. 맞죠? 그럼 이 중간관리층한테는 보수를 어느 정도 줘야겠죠. 보수를 많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야지만 관리를 할 거니까. 그러면 보수를 많이 받는 사람이 생겨났대요. 중간관리층이 증가할 거예요. 다음 산업사회에서 농업사회보다 직업이 다양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면은 돈을 많이 벌 확률도 높아지겠죠. 맞죠? 그로 인해서 중간층이 증가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로 인해서 중류층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복지사회래요. 이 복지라는 것은 인간다운 삶, 우리 나중에 뒤에서 배울 텐데 인간다운 삶과 관련되는 거예요. 인간다운 삶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거예요. 전 국민들이. 맞죠? 자, 그러면 이 복지사회는 우리 소수의 상류층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다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고, 이런 것들을 국가가 보장해 준다면 하류층보다는 중류층이 많아지겠죠. 그래서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인해서 중류층이 많아지는 이런 사회에서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사회의 안정도는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가 높을까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높을까요? 당연히 중류층이 많은 이 사회가 훨씬 더 안정적이겠죠. 왜냐? 중산층이 완충작용을 해주게 되니까 안정도가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하류층이 많다면 결국에는 빈곤할 거고 질병이나 범죄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중간 계층이 많아진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류층을 도와줄 수도 있고, 맞죠? 모두가 잘 사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자, 안정도가 높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구분 기준은 뭘까요? 자, 피라미드형은 하층이 많아요. 맞죠? 다이아몬드형은 중층이 많아요. 즉 계층을 이루는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그래서 하층, 중층, 상층 순으로 나타나는 것은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고, 중층이 많은 형태, 우리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사회는 어느 계층 구조가 많으면 좋을까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가 많으면 좋겠죠. 자, 우리 지금 산업사회에서 이런 형태가 등장했다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산업사회 다음에 어떤 사회가 등장한다라고 배웠나요? 그렇죠? 정보화 사회가 등장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정보화 사회에는 이 중류층이 많아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복지사회가 계속 갖추어지면 많아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정보화만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많아질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적어질 것 같다. 관점이 갈릴 수도 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정보화 사회에 내서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하는 긍정론과 나빠질 것 같다라고 하는 부정론으로 우리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긍정론으로 본다면 어떤 계층 구조로 바뀐다? 다원형.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형태. 자,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중류층이 엄청나게 많아졌네요. 맞죠? 자, 그러면 자, 중류층이 훨씬 많아졌다는 얘기는 공정한 자원 배분이 이루어졌고, 중류층이 많아졌으니까 사회 안정도도 높겠죠. 맞죠? 자, 반면에 부정론으로 변한다면 자, 모래시계형으로 바뀐대요.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 자, 우리 많이 보던 모래시계형 맞죠? 자, 보니까 상층과 다수의 상층과 더 많은 중층과 더 많은 하층과 적은 중층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보니까 모래시계형이 되겠네요. 자, 이 모래시계형은 양극화가 나타난대요. 우리 20대 84회라고도 얘기하는데 상류층 20, 하류층 80. 이 20이 80이라는 부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80이 20이라는 부를 가지고 있어요. 불공평하죠. 결국에는 이 하류층은 박탈감이 나타나게 될 거고, 이로 인해서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될 거고, 사회는 불안정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긍정이 되고 어떻게 보면 부정이 될까요? 자, 정보화 시대는 뭐가 돈이 되는 사회예요? 지식과 정보가 돈이 되는 사회예요. 맞죠? 그러면 이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눌 수 있겠죠. 자, 공정하다면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나 다 인터넷에 쉽게 접할 수 있고, 인터넷에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자신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자, 내가 인터넷에 막 찾아보고 인터넷 그런 장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사준대요. 나는 나의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겠죠. 누구나 다 노력만 하면, 이 지식과 정보를 잘 활용하고 노력만 하면은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누구한테나 다 열려 있대요. 이렇게 본다면 긍정론이 될 거예요. 근데 아니다. 결국에는
고급 지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는 우리 사회의 상층한테만 주어져 있다. 결국에는 상층한테 높은 지위를 잠시만요. 자, 상층한테만 높은 지위를 부여한다면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상층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되고 결국에는 하층은 거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좋은 정보를 가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부는 상층이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모래시계형 계층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든 그는 여러분들의 관점일 뿐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꼭 긍정론이 나타난다, 꼭 부정론이 나타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정보화 시대는 가능한 긍정론 쪽으로 가도록 만들어야겠죠. 그게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될 거기도 하고 우리 국가, 사회가 노력해야 될 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은 사회 계층 구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크게 자, 폐쇄, 개방적, 얘는 사회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두 번째 계층 구성원의 비율에 따라서 다이아몬드형, 피라미드형, 그리고 타원형과 모래시계형도 배웠다.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합시다.